그러니 ADHD가 있다고 해서 지능이 높다거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ADHD로 치료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우리 천재 에디슨 혹은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한 이제 모나리자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림을 오랫동안 모나리자 그리다가 이거를 놓쳐서 혹은 지루해져서 눈썹을 안 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저 치료를 받고 나서 머리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으셨던 게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키가 180이 안 되는 게, 키가 작은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정보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 이제 시원하게 팩트로 깨우치겠습니다. 팩트로 바로잡는 헬스 팩트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뉴스팀 조준경 기자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상식을 전달해 주실 정신과 전문의 양현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쿠크닥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라는 저희 정신과 내 단체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ADHD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 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이 ADHD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인데, AD 자체가 attention deficit이고요. 그게 주의력이 부족한 거, attention deficit. 그 다음에 H는 hyperactivity입니다. 그래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그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인데, 여기에 이제 진단명 자체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건 또 충동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람들이 우리 아이 아니면 내가 ADHD인가 했을 때 게을르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든가, 네. 그런 거에 ADHD인가요? 네. 질문의 말씀에 게으르다는 거, 사실 누구나 게으른 건 다 있을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모토가 오늘의 할 일을 내일은 나에게 미루자, 이런 거였고, 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평생 지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장애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를테면 게으른 분들은 내가 쭉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요 시간 조율해서 하는 게 있는데, ADHD 경우는 시간 조절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시간에 대한 생각이 남들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요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가 못할 지경까지 정말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해서 빵꾸가 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게 좀 큰 문제인데요. 그런 시간 조절의 문제, 그게 ADHD에서 큰 문제고, 오히려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이라고 해서 미루는 것 자체도 큰 증상 자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어떤 미루고, 그 다음에 시간 조율 잘 못하고, 또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여서 행동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ADHD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조절에 문제가 있고 자기 실행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장애까지 온다. 네. 그러면 게으른 게 아니고 ADHD 증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치료나 어떤 진단을 일단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단번에 알아보는 ADHD의 확실한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연령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가 지금 너무 까불고 이렇게 하긴 해서 귀엽긴 한데 얘가 진짜 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세 이전에 산만한, 또 많이 까분 활발한, 오히려 활발하지 않은 게, 아이가 활발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 6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갈 쯤에 있어서 학령기가 되면 이때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과제를 못하거나 자꾸 친구들하고 싸운다거나 수업 시간에 막 자꾸 돌아다녀서 1학년이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경우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이겠죠.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다고. 왜냐면 어린이집은 10명, 많아 20명 이상 이렇게
이렇게 보지 않고 아주 소수로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데 학교만 해도 20명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이제 수업 시간도 40분, 45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못하기 시작하면 요것들은 이제 봐야 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ADHD 학년기쯤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 얘가 이제 자꾸 사고를 쳐요. 말하자면 그냥 중2병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남자애들은 도박이나 요즘 도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훔치거나 혹은 비행 행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너무 좀 잦아지고 학교를 그만둬 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충동 장애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성인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조절이나 자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일에 빵꾸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요 것들이 자꾸 지적을 받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지면서 우울이나 불안까지 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간상으로 쭉 발달상으로 봤을 때 각 나이별로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지장이 오면 ADHD라고 할 수 있고 증상 자체로만 말씀드리면 그런 ADHD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주의력이 아예 부족해서 정해진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나 꼭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과잉 활동해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산만하게 까불고 행동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충동적인 거는 자꾸 순서가 아닌데 끼어들고 뭐 또 이제 질문을 해버리고 말이 너무 많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는 이런 3가지 큰 어떤 범주로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랑 구별되는 원래는 ADHD가 아닌데 착각을 한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알려주세요? 환자들이 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건 진짜 ADHD와 가짜 ADHD가 있을 거잖아요. 네, 예. 진짜 ADHD, 가짜 ADHD 이럴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는 주의를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네. 우리 정신없단 말들을 많이 쓰는데 뭔가에 팔려버리면 그러면 정신을 놓고 주의를 못 기울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내가 너무 골똘히 못다 보면 지하철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타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좀 더 심해지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울이나 불안 또 우울증 자체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인지 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네.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해왔던 일들 자체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했지? 그리고 자꾸 놓치고 일이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 내에 못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또 하나는 책을 한 장도 못 읽겠어요. 한 장이 아니라 한두 줄을 못 넘기게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 있으면 이전에는 잘했던 사람인데도 성인이 돼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서 장애가 발생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주의 집중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요인들이 먼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울증, 주의 집중이 개선되는지도 봐야 되기도 하고요. 네. 또한 ADHD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발생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진단 기준 자체가 만 12세 이전부터 이런 주의 집중이나 산만한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ADHD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으로 하시는 건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ADHD의 기본적인 것들은 제1 치료 원칙은 약물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ADHD 원인을 봐야 되는데 ADHD는 사실 신경 전달 물질, 뇌 구조물, 있던 신경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뇌의 기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전두엽 요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에 뭔가를 해야 되는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전두엽 부분에 부족한 영역에 있는 부분을 약물을 통해서 얘를 더 발달시켜 주는 거죠. 특히 ADHD 아이들의 경우는 발달 속도가 조금 느린 것 뿐입니다. 특히 이 앞부분의 전두엽 부분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발달 속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 맞춰주는 데 필요한 게
약물인 거죠.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약물인 거고, 그게 이제 약물 치료가 1번인데, 네.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나 혹은 경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약물을 아니어도 다른 할 수 있는 어떤 실행 기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사회기술 훈련,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면 사회기술 훈련을 하고, 또한 일단 실행 기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반복적으로 행동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또한 부모 경우도 양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ADHD 아이들 돌보다가 엄마들이 탈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모 어떤 양육 훈련 이런 과정들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ADHD로 오해할 만한 증상이나 상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산만하거나 혹은 주의를 놓치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자꾸 깜빡거려지고 주의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경계하는 거는 이분이 정서적으로 어려워져서 혹은 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불안해져서 뭔가를 초조해져서 뭔가 정말로 집중을 못하게 되거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질 경우에도 인지기능 자체가 떨어진 게 진단 기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작년에 했던 똑같은 프로젝트를 올해 다시 하라고 할 때도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라고 하면서 너무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내 주의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오해가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게 ADHD인데 실제로 이 ADHD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유튜브를 만들지만 쇼츠나 너무 잦은 이 영상에 과도하게 계속 끊임없이 노출된다면 이 전두엽 기능이 약간은 마비가 되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제어를 해야 되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폰 계속 무한 스크롤 계속 올리고 있는 경우들 있지 않으십니까? 인스타그램 릴스를 계속 본다든가. 네, 맞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네. 실행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오셔서 기억력 떨어졌다고 얘기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정서적인 것 또한 이렇게 과도한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ADHD로 많이 어쨌든 오해될 수 있는 이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얼핏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네. 그 ADHD를 앓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네. 빌 게이츠라든가 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그게 과연 연관이 있나요? ADHD가 뭔가 좀 어떤 거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네,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집중력에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제 엄마들이 처음에 와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애는 집중력은 엄청 좋아요. 게임 시켜놓으면 3시간이고 5시간이고 밤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기자님도 그렇고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필요한 일은 또 하기 싫은 일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은 숙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게임을 멈추고 옮겨갈 수 있는 거, 주의력이 전환되느냐. 네. 그래서 하기 싫은 거에서 옮겨갈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어머님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할 수 있고 엉덩이 붙여서 할 수 있는 게 집중력입니다 라고 네. 설명을 좀 드리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ADHD 자체는 과몰입이 특징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네. 좋아하는 일, 아까 게임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엄청 있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서 쫘르륵 이제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 많은 학교 생활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본인이 우주를 탐험하겠다고 하는 이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끝까지 이 성공을 시킨 사례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ADHD로 치료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우리 천재 에디슨 혹은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또한 이제 모나리자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우스갯소리일 게지만 그림을 오랫동안 모나리자 그리다가 이거를 놓쳐서 혹은 지루해져서 눈썹을 안 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위대한 위인들도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창의적인 일에서 능력을 발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ADHD가 있다고 해서 지능이 낮다거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혹은 ADHD에 있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창의력이나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한테 적절한 재능이 뭔지, 나는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게임만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프로게이머가 늘 될 수 있는 건 아닌 네. 거잖아요. 이 프로게이머들도 실제로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은 영어도 정말 잘하시던데 다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제 나한테 맞는 적절한 재능과 내가 뭘 못하는지 파악하고 이 잘하시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특히 이제 섬세한 부분에서 예민하게 파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혹은 창의적인 방향으로 잘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예술이나 미디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해보시는 거고, 또한 내가 문제 해결, 어떤 수학적인 머리가 있다면 그쪽으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기획 쪽으로나 이론 방향으로 찾아가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진 능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쪽으로 가보시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혼자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하고 싶어도 충동적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주변의 보호자들,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경우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훈련시켜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부모님들이 개입돼서 부모님들이 같이 치료를 하시는 거. 성인 ADHD 경우는 어쨌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투두리스트를 만들거나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거. 예를 들면 1시간에 하지 못하면 10분, 20분 혹은 30분 단위로 쪼개서 하는 시간 활용을 하는 기법을 쓰거나 이런 스스로 하는 것들을 해보시고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셨다면 잘 안 되시면 혹은 주변 배우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배우자와 함께 내가 가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갔을지, 그런 주변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세 번째 큰 어떤 이 본인이 가진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ADHD 환자들은 일단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발견을 하고 네. 부족한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네. 대학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ADHD 환아를 가지고 있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네.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그 카운슬링을 해주시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는 우리는 12년 동안이나 다녀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이 인정을 받고, 네. 그러면 이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적어도 일단은 학교에서 덜 혼나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긴 하죠. 네. 이를테면 다리가 부러져서 못 뛰는 아이들한테는 목발을 주거나 보조도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앉아있기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앉아있을수록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이가 정말로 그런 정도가 된다면 약물 치료로 도움을 줘야 돼서 그렇게 해서 일단 앉아있고, 또 하나는 애들이 자꾸 내 것만 원해서 하다 보면 다른 애들이 안 놀려고 해요. 5학년만 되려고 해도 이 아이랑 얘기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나도 모르게 따가 되고,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엇나가게 되면 어쨌든 학폭이나 혹은 외부에서 이제 문제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충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한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 기술 훈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이들의 경우는 놀이 치료든 다른 어떤 심리적인 치료, 행동 치료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ADHD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네. 클릭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으셨던 게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키가 180이 안 되는 게
키가 작은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ADHD는 에너지는 넘치고 어떤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서양 학자들은 페라리 엔진을 달았는데 브레이크가 자전거라는 거죠. 그러면 페라리 엔진, 슈퍼카 엔진을 가진 에너지가 넘치는 분에게 이런 창의적인 면이 있는 분들에게 어쨌든 조절해주는 브레이크를 잘 키워서 이런 능력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서 해낸다면 나는 진짜 페라리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내 기능, 부족했던 부분, 창의적인 면을 잘 살리시면 좋겠고 그 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치료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이 방송을 보셨다면 제 환자분의 경우는 평생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모르고 살았는데 전 치료를 받고 나서 머리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네. 식으로 일을 순서적으로 해야 될지를 알게 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셔서 내 길을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영준 원장님께서 ADHD에 대한 정의와 그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DHD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